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 다리만 건너면 포르투갈 땅이라니 신기합니다. 검문소도 없고 무사통과네요. 시간만 1시간 바뀌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조금 후에 스마트폰 시간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또 다른 세상 포르투갈 여행을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을 달립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대륙 서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크기에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나라죠. 2시간 30분 정도를 달려 베나길에 도착합니다. 베나길의 첫 느낌은 해변가 조그만 마을, 그냥 잠깐 쉬러 오는 곳,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한 분씩 자리 잡고 앉으세요. 꽉 잡고. 우리 여사님들 바닷바람에 얼굴 탄다고 꽁꽁 싸매고 누가 누군지 헷갈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보트 타고 동굴이나 구경하겠지, 그냥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트에 올라탑니다. 근데 이 안에 전개 문제야. 이거 자, 출발합니다. 전 뭐가 다 날아가. 우리 팀은 다른 보트도 함께 출발합니다. 점점 보트가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저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보트는 거침없이 대서양을 내달립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집 걱정, 일 생각, 고민거리, 스트레스 모두 다 대서양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모든 걸 훌을 털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만 즐기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대서양을 달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깜짝 놀랄만한 곳에 도착합니다. 천연 동굴 속으로 거침없이 보트가 들어가는데요. 천정에 뚫린 커다란 구멍은 모두를 놀라게 만듭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다무너지질 않네요. 정말 예술입니다. 오랜 침식과 풍화작용, 파도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기암 개석들, 그저 환호성만 터져 나옵니다. 바위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신기합니다. 귀한 갈매기도 포착합니다. 저 바위 위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기대하면서 지나가는데 뛰어드는 사람은 없네요. 절벽 사이에 자리 잡은 멋진 건물이 보이는데요. 리조트라고 하는데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나중에 꼭 한번 와보고 싶네요. 사람 닮은 바위가 보이는데요. 클린턴 바위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닮았죠?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천장이 뚫린 동굴도 지납니다. 천정의 구멍 2개는 악마의 눈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동굴을 빠져나오자 카약 타는 사람이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바닷물 색과 카약이 조화를 이루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배나길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런 예술 작품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저 이후 커다란 구멍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고 모래사장 해변가는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환상입니다. 나중에 꼭 자유여행 오리라. I know I would be nothing without you. So lean on me whenever you have to, my dearest friend. I love you more than I can. 우리 다른 팀원들도 떠나기 싫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보트를 돌립니다. 그렇게 또 대서양을 I 달립니다. know I would be nothing without you. So lean on me whenever you have 선물 같은 여행 영원히 기억에 담아봅니다. dearest friend.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아직도 영원히 가시지 않은 채로 다음 여행지로 이동합니다. 버스는 또 2시간 30분 리스본을 향해 달립니다. 창밖에는 코르크 나무 농장이 계속 펼쳐지는데요. 세계 코르크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1위 코르크막의 생산업체도 포르투갈에 있다고 하네요. 코르크 나무는 25년 정도 성장하면 9년마다 껍질을 벗겨준다고 하는데요. 9년이 지나면 다시 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더 생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리스본 태주강을 건너기 전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이 이곳에도 있네요. 세계 2차 대전 종전을 기념해 세웠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예수상에 영감을 받아 세웠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110m 높이의 예수상 이 전망대에서 태주강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도 하네요. 리스본의 첫 느낌은 우리나라 지방 도시 같은 느낌? 15세기 대항해 시대 초강국이었던 것에 비해서 상상 외로 화려하지도 않고 수도라고 하기는 소박하네요. 리스본에 도착하자 예쁘고 귀여운 전차가 반겨줍니다. 1973년에 개통했는데 지금은 버스나 지하철에 밀려 관광객들을 위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로니모스 수도원이 보이는데요. 1502년에 건설된 포르투갈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꼽히는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들어갈 수가 없고 아쉽게 외부만 둘러봅니다. 자료로 대신합니다. 제로니모스 수도원 외부만 보고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벽에 이상한 그림이 보이죠? 그래피티라고 하는 벽에 그리는 그림인데요. 스프레이나 페인팅으로 벽에 자기 방식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디나 불법이고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래피티 천국이네요. 유독 이곳에 그래피티가 많은 이유는 불법이지만 이곳은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확실한 규칙도 정해져 있다고 하고요. 자기들 판단에 잘못 그렸다 싶으면 바로 지우고 다른 사람이 다시 그린다고 합니다. 잘 그린 그림은 3개월 정도 손을 안 댄다는 확실한 규칙이 이곳에 지켜지고 있다고 하네요.
시초는 미국 갱스터들이 특유의 낙서로 서로의 영역 표시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저분하게 낙서만 하지 않으면 그래피티도 예술인데요. 고속도로 오면서도 그래도 여기는 나름 보기 좋네요. 어젯밤에 묵었던 호텔인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주변을 잠깐 거닐어 봅니다. 여유있게 수영장도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김없이 오늘 아침도 일찍 출발합니다. 에드와드로 7세 공원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 제일 먼저 빨강 버스가 우리를 반겨주네요. 2층 버스로 리스본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버스인 것 같네요. 1903년 영국 국왕 에드와드르 7세가 방문한 기념으로 만든 공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시간 정도 자유시간입니다. 만날 장소 정해놓고 공원 근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옵니다. 다른 팀원들은 근처 거리에서 명품 샵 구경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산다고 여기서 헤어집니다. 차이가 수준 차이가 확 나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을 혼자 걸어갑니다. 건물 그거 포르투갈 사람들 틈에 끼어 횡단보도도 건넙니다. 포르투갈 10대 공항 돈 주앙 1세의 동상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가까이 건너가서 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원에도 올라갑니다. 가끔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 말고는 나 혼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여행이 바로 이런 건데 자유시간 동안만이라도 충분히 즐겨보겠습니다. 바닥의 기하학적인 문양이 특이하고 인상적이죠? 이런 문양의 바닥은 포르투갈만의 특징으로 칼사다, 포르투게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처에 리스본 공항이 있어 비행기가 자주 보이네요. 너무 홀가분하고 편합니다. 나중에 꼭 해보리라. 포르투갈 국기 아래까지 가려고 했는데 약속 시간이 빠듯하네요. 엄청난 크기의 국기입니다. 축구 경기 때 붉은 악마들이 펼치는 태극기보다 더 커 보이네요. 자유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럽 서쪽 땅끝 마을을 향해 이동합니다. 축구부에 들어간 게 12살이라고요. 까보다로가에 도착했습니다. 세찬 바람에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대서양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끝남과 만남이 공존하는 곳, 이곳에 서니 바람의 세기만큼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꽃보다 할배에서 신구 할배가 죽기 전에 언제 와보겠냐며 비바람을 뚫고 와서 눈시울을 붉혔던 곳, 나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집니다. 유럽 서남부 끝자락 유럽 땅끝마을에 서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서사 시인 카몽이스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칭송했다고 하는데요. 이 글귀가 앞에 보이는 십자가 돌다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북위 38도 47분, 서경 9도 30분, 해저 140m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38선과 같은 38도라고 합니다. 매우 흥미롭죠?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로타리 클럽 기념비 뒤로 보이는 빨간 등대는 유럽에서 3번째로 오래된 등대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유럽의 끝을 만나고 다시 또 이동합니다. 다 함께 파티마로 향합니다. 가난했었기 때문에 유난히 성모 마리아 발현 성지에 세워진 파티마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대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성당 크기보다 성당 앞 광장 크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입니다. 이 길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끝까지 걸으면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무릎 걸음으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게 촬영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저도 기도드립니다. 포르투갈에서 무타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포르투갈에서 멋진 여행 마치고 스페인 국경을 향해 또 달립니다. 포르투갈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